안녕하십니까. 법이슈의 김국장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항소를 했습니다. 예상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 검찰의 항소가 저는 참 못마땅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억지로 기소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인 면이 너무 큰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이 지사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지지자로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지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졌습니다. 결과 최창호 판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구형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는 크게 3가지, 그리고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처럼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이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얘기가 나왔고,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구형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됐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판결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들은 사실상의 속기록이고 법률 관련 지식이 없으신 분이 그냥 빨리빨리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놔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어휘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호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도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 정치 신세계니 뭐 이쪽 문파 쪽 방송국이라고 얘기하죠. 문파 쪽 언론에서 엉터리 뭐 판결이 있냐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엉터리 판결일까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면 무조건 엉터리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의 판결문에 대해서 학문적이나 그다음에 가치 판단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그리고 판사를 미쳤다느니 뭐 제정신이 아니라느니 하는 트위터의 일부 그 트위터리안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너무 일찍 자신들의 평가를 내보내고 있다.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될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한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그때 이제 판결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갖다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네요. 제가 뭐 분석을 하겠다, 뭐 판사의 생각이 어떻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법률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지 이렇게 대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뭘 좀 오래 공부했을 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4개 혐의 1심 판결은 잘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 문재인 정권에 잘 보여서 면책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 대변인들의 이야기, 자유한국당 대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과연 그럴까요? 이 지사가 과연 민주당과의 관계를 봤을 때 지금 불가근 불가원 관계 아니었나요? 잘 보여서? 잘 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사가 더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다. 일반적인 법조인들이 얘기했듯이 친형 강제 입원권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 말꼬투리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실수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도지사직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2심이고요. 지금 2심.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심은 단독 판사가 하는 경우고요. 1심 끝나고 2심을 할 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에도 2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용어를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리다, 헛갈리다, 이거 둘 다 한글 표현으로 맞습니다. 헷갈려 하시는데, 그 표현 중에 항소가 있고 항고가 있습니다. 항소심, 항고심, 이렇게 표현하죠. 또 상고심이라는 게 있고요. 자, 항소는 일반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항소와 항고를 헷갈려 하셔가지고 항고, 이번 이재명 씨 사건에 대해서 항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항고가 아니고요. 항고는 법원에서 똑같이 하는 거지만 재판의 종류 중에 판결이 아닌 게 있습니다. 판결이 아닌 것들, 명령이라는 게 있죠. 명령. 그런 판결이 아닌 것들에 관련돼서 이제 2심으로 넘어갈 때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얘기하면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이 재판을 갖다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항고. 위성사건에 관련돼서도 항고라고 합니다. 항소가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원고 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뭐 원고 피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요. 원고 피고 피고인. 자,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변호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피고 측 법률대리인,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대신에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와 피고인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르고요. 변호사라는 표현도 형사에서는 사용하는 것이고 민사에서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잘난 척 해봤습니다. 검찰이 법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기사에 따르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 참, 판사에게 되게 치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께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주장이 서로 다른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법리를 오해했다. 법리를 오해한 건 검찰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리를 오해하여 별 문제도 아닌 걸 갖다가 말을 만들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한 경향성이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누락시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정확한 사실을 갖다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결문이 공개가 되고 또 검찰의 항소 이유서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